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인 지식으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대요.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과학 지식은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그러면 앞에 거보다는 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 정보겠죠? 이 중에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있는데, 이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 입장을 취한대요. 그러면 구성주의 입장은 객관적인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주장이겠죠?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자, 그럼 극단적 상대주의는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본 거죠. 자, 여기 부분을 보고 1번 문제에 1번 선지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모든 지식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성주의는 과학 지식이 사회적 맥락과는 별개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럼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겠죠. 3번 뒤에 보지 않아도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구성주의와 관련이 있는 건데, 구성주의는 자연을 객관적 반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 4번 과학 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건 구성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구성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도 맞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근거를 찾자면 이 부분이 1번 선지 근거, 그리고 실제 객관적 반영 아니다, 이게 3번의 근거고,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2번의 근거고 4번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이 문단,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지식이라는 것은 조직, 사물, 현상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대요. 뭘? 모든 대상은 연결이 다 되어 있대. 근데 여기서 행위자라는 건 뭐냐?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실체인데, 인간뿐 아니라 물질, 기계, 미생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래요.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건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연결망은 늘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과 소멸 및 강약의 단계로 오가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 다르다는 뜻이죠. 성격이 서로 다를수록 연결망은 좀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행위 자체를 번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때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은 아니죠. 위에 나와 있던 얘기죠. 특히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총기 소유에 비유하고 있는데,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즉 나도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어느 하나가 주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 과정이라는 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문제를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았다. 이건 위에 나오는 부분을 설명하는 사례였죠. 서로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그 과정 자체를 번역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2번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라투르가 취할 입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결국 라투르의 견해가 선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기를 보면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날 때 총이 원인임을 강조하는 게 기술 결정론이고,
사람이 원인이라고 보는 게 사회문화 결정론입니다. 전자는 총기 사고의 주범이므로 총기를 규제하자라는 주장이고, 후자는 범인이 주범이므로 총기 규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럼 이 보기는요, 그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를 사람 또는 총, 이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건데, 라투르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총이랑 범인 둘 다 행위의 능력이 있는 행위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총기 사고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해야지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입니다. 서로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자, 1번. 인간을 우위에 놓는 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결정론은 그럴 수 있는데요. 기술 결정론은 사람이 아니라 총을 주체로 놓기 때문에 인간 우위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각각의 본질을 지닌 주체로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얘네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라투르 입장이고요. 4번. 기술 결정론은요. 기술을 고정적 주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총을 주체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용상 틀렸고요. 5번.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둘 다요. 전시된 총과 범인의 손에 들린 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라투르는 어때요? 라투르는요. 전시된 총과 범인의 손에 들린 총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된 건 의도를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범인의 총에 든 총은 그때부터 의도가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성공적인 번역은 좀 더 촘촘하고 강한 연결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안정화, 경고화된 연결망은 이제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을 블랙박스라고 한대요. 블랙박스 밑에 줄.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어쩌고저쩌고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고,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약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 보편적 진리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은 그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이 되는 거고,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 보편적 진리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하는데,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만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와는 좀 다르대요. 그래서 얘네는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거면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따른다고 합니다. 1번의 5번 선지. 기존의 구성주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했는데 행위자 연결은 모두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5번 선지가 맞다는 것에 대한 근거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풀었는데요. 자, 이 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근대주의에는 이분법적에 기반한 것들과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비근대주의랑은 좀 비슷하다고 했어요. 비근대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 대등하고 그리고 공존의 관계로 인지했다는 점이 행위자 연결망과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따르면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이해관계가 다른 인간이나 혹은 비인간 행위자들이 있고, 이들이 서로 번역을 하면서 조율하면서 결국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이 되고, 이게 점점 촘촘하게 강하게 연결이 되면 경고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블랙박스, 보편적 진리로 간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으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성을 내가 직접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3번의 번역에 대한 건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고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문에 다 있는 말이거든요. 정답이 지금 4번인데 4번도 사실 이게 번역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문에 보면 번역이 굉장히 좀 넓게 퍼져 있거든. 번역이라는 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 행위자들이 서로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정화가 견고화가 되고 역동성을 잃으면서 블랙박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이 블랙박스 과정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여기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번 선지는 딱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이기만 해서 번역을 포괄하는 선지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에 너무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 선지여서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고, 그 다음에 3번의 1번 선지, 보편적 진리가 도출되기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4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번역은 점점 더 넓고 촘촘하게 이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의 근거고요. 개인의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이다. 네, 여기서 결국에 연결망을 이루면서 보편적 진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과 무형의 존재를 포괄한다. 근데 얘는 뭐 행위자를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도 포괄하니까 맞는 얘기일 거고요. 5번, 이해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3문단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서로의 목표도 달라질 거고, 그럼 당연히 포섭되는 그 과정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라투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가리비를 연구하여 가리비 양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른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 A가 있는데, 남해안의 땡땡만으로 가서 그 지역 어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대요. A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가리비가 수집기에 잘 부착되어 어부들이 양식에 성공했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더 많은 어부가 A의 방법을 통해 가리비 양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샘플로 실험했을 때는 수집기에 잘 부착되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양식이 잘 안 됐다. 그래서 A의 연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B. 파스테르는 바루를 쪽지라는 미생물을 발견하려 젖산 바루 효모라고 명명했고 바루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파스테르는 이제 바루균 덕분에 명성을 획득했고 바루균은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죠. 서로 영향을 미쳤네요.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인 이유가 A의 연구가 실패했는데요.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어부들이랑도 지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문에 보면 4문단에 그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은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일치상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A의 방법에 따라 만약 양식이 성공하면 더 많은 어부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고, 그렇다는 건 연결망이 좀 더 넓어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서 행위자는 단순히 연구자 A뿐만 아니라 양식 방법이나 실험체 대상, 뭐 가리비 유생, 아니면 어부들 전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스테르는 여기서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행위자로 인정을 하겠죠. 라투르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서로가 파스테르와 바루균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